소치와. 여기 연습책 여러분 가서 문제 풀어보면 억수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여기는 실제 시험만 갖고 얘기한 거고 앞부분서 소송행위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서 다 체크돼서 그렇지. 그 다음에 모의 시험 같은데 꼭 한 문제쯤은 있어. 소치아는 내 생각에 한 문제쯤은 있어. 작은 문제. 어딘가에 결부돼서.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봐. 이제 해줄게. 그게 근데 기판력처럼 하는데 왜 그게? 모른 채 하는 게 더 억울하지. 그래도 알았을 때라고 한 게 기판력에서 전원합체 75년 판결이 나름대로 신경 써준 건데 다시 설명 한번 하고 질문 추가로 또 받을게. 자, 채권자 대리소송 갑이 채권자 대리소송이 제일 많이 나오는 기본 형태지. 갑이 을을 상대로 누구의 채권을?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요걸 피대위 채권이라고 하지. 요거를 피보존 채권이라고 하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기본 패턴이야. 그 다음에 이 채권자 대리소송 갑의 법적 지위는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하지. 법률의 규정에 있으니까. 민법 404조에 있으니까. 법정 소송 담당. 그러면 이게 관련된 조문은 218조가 되게 중요한 조문이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항은 상대적 효력이다. 3항이 소송 담당 등에 있어서 그 소송 담당자가 수행한 판결의 효력은 원래의 이익 귀속 주체에게 미친다. 이익 귀속 주체에게 미친다. 여기 조문이야. 자, 그럼 채권자 대리 소송 아까 당사자의 동일과 소송물의 동의를 합쳐서 당사자라는 주체와 그다음에 소송물이라는 객체가 합쳐져서 동일한 사건에 그걸 구성하는데 동일한 사건이 작동하는 국면이 아까 어디였다고 그랬지? 259조의 중복죄수. 그 다음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에 있어서 기판력 218조. 그 다음에 지금 제소금지 영역이 있는데 잘 봐봐. 채권자 대리 소송에서 중복죄수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니? 중복죄수 가서 봐. 이자들 채권자 대리 소송의 판결 효력은 병의에게 미치느냐 보면서 여기 218조 3항과 관련해서 75년 전원합체 판결 여러분 민법서 배웠을 때 알았을 때 하나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제안을 하는데 반해서 중복죄수에서는 뭐야? 뭐 이시훈 선생님은 기판력처럼 하려고 하는 의견도 내지만 여기는 알았을 때가 아니라 그대로 중복죄수에 걸려버려. 그 다음에 선행이 뭐냐에 따라서 채무자가 먼저 냈는데 후행으로 채권자 대리 소송 냈을 때 중복죄수에 걸린다고 해. 그치? 기판력에서는 그게 기판력인지 반사적 효력인지 좀 다툼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판례는 채무자가 먼저 내고 채권자 대리 소송이 후행으로 나오면 뭔가 판결 효력이 작동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지만 아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도 등장한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갑 말고 이번은 정이라는 또 다른 채권자 대리 소송이 을한테 냈을 때 이 갑과 정의 관계는 중복죄수다. 갑과 정은 후행 채권자 대리 소송한테 판결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수인의 채권자 대리 소송의 관계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런 게 나와. 자, 여기까지 됐어. 근데 중복죄수 기판력은 됐는데 어려워하지 마. 지금 제소금지는 그럼 채권자 대리 소송이 있을 때 어떻게 지금 상황을 설정해야 되냐면 일단 항소심에서 소취했다는 게 전제야. 항소심에서 갑이 소를 취하했는데 병이 을한테 낼 때를 제소금지의 상황이지. 요때 중복죄소처럼 무조건 걸리느냐 기판력처럼 알았을 때 제소금지에 걸리느냐인데 요때 판례는 알았을 때 걸린다고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질문. 근데 알았을 때라고 하면은 채무자한테 뭔가 그런 방어 수단을 전제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참가. 그렇지. 그러니까 기판력에서 75년 판례가
알았을 때라고 하는 제한 내지 절중사를 둔 거는 뭐냐면 이 병의 절차부장 때문에 그래. 그럼 지금 질문은 이 절차부장이 실제 뭐가 될 거냐? 나중에 공동소송이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참가. 근데 그게 참가가 공동소송 참가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내지는 보조참가냐가 다툼이 있는데 보통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공동소송 참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보조참가든 공동소송 참가든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안다라는 게 전제되면 모른 채도 우연히 알 수는 있지만 안다면 들어가서 자기 다툼을 보조가 됐든 공동소송인이 됐든 보조참가인이 됐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75년 판례가 알았을 때 하나요 기판력이 미친다는 게 나름대로 75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50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의미 있는 판례다. 내가 여러분한테 한두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민사법 세계는 뭐라고 그랬어? 절차부장. 나는 이런 판례 내가 딱 좋아하는 판례가 나의 절차부장 쓰면 나의 민사법 세계. 다시 질문. 마지막으로 진짜 특고 내용 잘 만약에 부기참가를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해 줄 건데. 근데 만약 그 경우에도 소치하게 되면은 이건 살아있는. 그러니까 실제 사법시험에 이런 거 나왔어. 잘 봐봐. 갑이 을한테 소송을 냈는데 피대위 채권의 존부가 심리결과 인정되지 않았다. 이 소송의 결과는 이렇게 하나 물어봐. 자, 앞에서 배웠던 거야. 그 다음에 피보존 채권의 존부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소송의 결과는. 자, 뭐 차이야? 피보존 채권의 존부는 제3자의 소송 담당의 당사자 자격을 바탕으로 깔아주게 된 계기에 이 채권에서 자기가 못 받으니까 이 채권을 행사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판단돼. 다수설 판례 내지는 통설 판례는 부적법 각하시킨다는 거야.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는 기각되는 거지. 그래서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판결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가 질문 하나인데 피보존 채권조차 부분 써도 기각을 시켜야 된다는 학설도 있어. 홍명 선생님처럼. 근데 보통 통설 판례는 부적법 각하시켜야 된다. 그 질문이 한번 딱 나가. 그 다음에 원고가 채권자 대의권자인 채권자가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그 뒤에 채무자가 소송을 내왔다. 자, 여기서 생각해요. 상황은 무슨 국면이야?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그 뒤에 채무자가 소송을 내왔다. 요번엔 어떤 국면이야? 고개 끄덕이더니 왜 갑자기 얼굴을 돌려? 어떤 국면이야? 다시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항소했다가 채권자가 이번에 등장한 건 채무자가 등장해서 자기 채권 청구하겠다고 등장한 이 후소의 상황은 어떤 국면이야? 제소금지 국면이지. 제소금지 국면이지. 근데 좀 아까 1번 질문과 다시 생각해봐. 1번 질문. 당사자 동일급은 맞아. 그치? 채권자가 낸 대리소송과 채무자가 낸 소송 당사자 동일급을 취급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해왔어. 그런데 제소금지의 영역도 맞아. 항소심에 소치했으니까. 근데 뭐에서 지금 채무자가 알고 있었느냐? 줬다고 쳐. 그래. 알고 있었다. 새로운 권리고 이익이 있다 없다? 그런 국면으로 가는 문제 이전에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치. 여기서 걸려버려. 자, 봐. 좀 아까 1번 질문이 뭐였어? 피보존 채권의 존부가 인정되지 않아서 결론은 부적법 각하됐다. 채권자 내의자가 열받아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무언가 때문에 소를 취하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채무자가 뛰어들었다. 이거 사법시험 문제야, 옛날. 어디서 걸려? 기본 포메이션은 제소금지 틀은 됐는데 다른 요건 때문에 따져볼 수 있지만 지금 일단 알았느냐 또는 권리보호 이익이 있느냐 새로운 뭐 이런 거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뭐에서 탁 걸려버려.
본안 판결이 지금 통설 판례에 하면 요거의 전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시키잖아. 항소심에서 소치와 한들 부적법 각하 판결이 1심의 본안의 종국 판결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캐치했었어야지. 그런 식으로 사법시험에 한번 나왔었어. 되겠어? 근데 원래 질문은 이건 아니었는데 이 병이 알았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게 아니까 자기가 참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몰랐다면 혹시 모른 채 어떤 상황을 내가 설명했어. 최악의 경우 병에게 을이 이걸 갚아야 될 요 채무자와 채무자인데 을이 병한테 갚아야 되는데 을이 살살살살 꼬셔. 하여튼 을이 병한테 갚아야 되는데 누굴 끌어들여? 갑을 끌어들여서 너 병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해라.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을 이름 그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소송 내라. 을이 갑한테 얘기해. 너 병한테 돈 받을 거 있다고 해서 뭐를? 병의 을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해서 대위소송을 내라. 그래 놓고 병은 몰랐다고 쳐봐. 이런 소송이 있는 게. 갑이랑 을은 사실은 내통한 건데 소송에서는 천연덕스럽게 나와가지고 갑이 소송을 져버려. 갑이 소송에 졌다는 건 피대의 채권의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돼. 그럼 나중에 병이 을한테 자기 채권 행사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 기판력이 작동하잖아. 기각된 판결에 기판력이 작동하니까 을은 병한테 청구해봤자 기각 판결이 이미 있었으니까. 그치? 또다시 기판력이 작동해서 뭐 기각 판결이 되든 뭐 하여튼 날라간 꼴이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을이 갑과 짰을 때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내가 설정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병이 모른 채 당한다는 거죠. 모른 채. 그죠? 그러니까 알았으면 이런 소송에 대해서 나중에 좀 배울 얘기지만 보조참가라든지 공동참가라든지 바깥에 있으면 모르면 그냥 방치되고 갑과 을이 소송 진행에 대해서 넓은 의미의 짜고 한 소송에서 속수무책일 수가 있다는 거죠. 속수무책. 그치? 그러니까 75년 판결이 알았을 때라고 해서 알았다면 니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할 여지는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야. 이해되고 있어? 이해했어? 지금 막 어떤 특별한 상황에? 그런 것에서 이게 자꾸 개발하거나 판례도 변형을 일으키는 거야. 조문대로 오면, 여러분 민법 써봤잖아. 민법 교수도 그랬잖아. 조문대로 오면 절충 내지 제한이 아니라 미쳐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판례가 알았을 때라는 절충적인 거를 하고 있지. 되겠어? 그러니까, 너가 궁금한 건 사실은 이 병의, 채무자의 어떤 절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뭐,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동소송 참가냐? 일반적인 형태는 보조 참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공동소송 참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가 소송에 들어가는 게 어떤 상황인가? 왜냐하면 이 병은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갑이 먼저 소송을 내버리면 병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까지는 못 들어가고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일반적인 입장이야. 뚜렷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 같아. 근데 기본적인 기조가 그런 식인데 나는 공동소송 참가까지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보려고 해. 채권자 대위 소송은 무진장 많이 또 나오는 거야. 소치하다 갑자기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이고. 채권자 대위 소송에다가 소치하를 결부해서 지금 얘기해 준 거는 중복죄소, 비판형 말고 죄소금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1심에 관한 본안 판결을 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피보존 채권의 전부가 인정될 수 없는 때에 어떤 판결을 하느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 그 질문이 부적법 각하 판결이 통설 판례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소치하를 연결시키니까 1심에 있어서의 본안의 종국 판결에서 그게 아닌 거가 돼서
제소금지의 상황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거야. 그걸 물어봤다니까, 사법시험 때. 넘어간다, 됐으면.